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급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2000년대 중반에는 이런 일이 좀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잘 안 벌어지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받아서 이제 긴급 수술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이재명이 부산에서 뭐 과거도 부산 제2공항인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엑스포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위로 겸해서 지지자들 결집도 할 겸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흉기로 칼로 목 부위를 찔리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이 범인이고 뭐 이제 모자이크 돼가지고 안 보이지만 지금 영상이 막 떠돌고 있죠. 근데 요 분이 머리에 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요 종이로 만든 하늘색 왕관을 쓰고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칼로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을. 요 파란 색깔이 그 이재명의 그 민주당의 색깔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재명 뭐 이렇게 해놓고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했으니까 경호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근데 경호원이 그냥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인가 보다 하고 냅뒀다가 이런 사건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정확한 그런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충남에서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60대 공인중개사라고 하고 예전에 공무원 출신이고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전해 들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뭐 민주당 지지자인지 그리고 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다른 쪽으로 바뀌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야 이 본인만 아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주변에는 민주당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행히도 동맥은 피해서 칼이 들어간 것 같아요. 부산이 아닌 서울로 이송 후에 수술을 받은 걸 봐서는 아주 그냥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체도 칼에 찔린 이후에도 이제 의식을 잃지 않고 의식을 이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후송이 됐으니까 자 불행 중 다행입니다. 불행 중 다행.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가짐이겠지만 일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쇼다 아니면은 이재명이 다쳐서 잘 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진정한 보수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는 이럴 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일본의 아베가 또 얼마 전에 총격을 당해서 죽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아베가 아무리 미워도 총 맞아 죽을 그런 정도의 일을 한 거는 아니잖아. 아베가 불행하면 그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사람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그런 악행까지는 아니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럼 예전에도 이런 테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좀 있었는데 이건 정말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한동훈도 이재명 피습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엄정 신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했고 환호성에 나무라기도 했어요. 이거 쇼입니다. 막 이런 환호성이 나왔었는데 이제 한동훈이 자기가 피습을 당한 것처럼 생각해 주시라. 이게 바로 진정한 보수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죠. 이거에 관련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비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정치인 유세 중에 경호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정치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경호를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사설 경호 업체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거야. 이게 막 시장에서 뭔가 자기 지지자들을 만나가지고 좀 인생에 가깝게 다가간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그렇잖아. 막 떡볶이 먹으러 가고 어묵 먹으러 가고 막 시장 방문하고 막 악수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시장통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 시장통에서 이게 누가 누군지 지금 식별도 안 되고 과연 이게 경호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기 다 지지자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마음이 좀 따마음 먹고서 품속에다가 칼이나 흉기 같은 거 들고 갔다가 찌르면 어쩔 거야. 여기 지금 다 노출돼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악수를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악수를 함으로써 자기가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겠지만 좀 위험하다는 좀 인식을 갖고 이제는 좀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정치인 테러가 계속 있었어요. 이제 가장 최근 일이긴 한데 송영길의 망치 테러가 있었는데 송영길을 뒤에서 이 할아버지가 망치로 그냥 머리를 후드려 팼어. 물론 이제 엄청 세게 때린 거는 아니고 이제 영상으로 봐도 좀 그래도 이거는 망치니까 살짝만 맞아도 아프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70대 유튜버래. 이거 저도 지금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있지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70대 유튜브를 했다는 게. 근데 이 사람이 종전선언과 통일을 주장했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간 좌쪽에 좀 편향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송영길이 민주당 대표일 때 한미 연합훈련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결국에는 구치소에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뭐 얼마의 형이 떨어질지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어쨌거나 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건이 뭐 이번 사건도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데, 박근혜 커터칼 테러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박근혜 대표가 당시 이제 박근혜 대표가 선거 유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다가 요 귀하고 요 턱 쪽 여기에 커터칼로 베이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 커터칼로 한 11cm 정도의 구상을 입었는데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어가지고 좀 위험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잡아가지고 이 지충호라는 사람을 잡아서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독재자의 딸이어서 그게 열받아가지고 범행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제 재판에 들어가니까 감형을 위해서 이제 박근혜 대표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과도나 그런 뭐 사시미 칼 이런 게 아니라 커터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일 의도로 이 테러를 가하지는 않았다. 뭐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혐의를 씌워가지고 10년형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2006년이었으니까 10년 지나서 나왔으니까 이미 뭐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도 공갈 협박으로 4년간 복역한 그런 이력이 있고, 이 커터칼 테러 전에도 한나라당 의원을 공격해서 구속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요 70대 유튜버분도 요 행색이 이게 심상치 않잖아. 이 사람 딱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좀 이상한데, 좀 피해 가야 되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이제 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뭐 개저씨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테러 사건이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테러를 한 건데 피해를 굉장히 많이 흘렸죠. 이게 이제 2015년 3월 달에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이름만 딱 봐도 이거는 딱 북측의 향기가 아주 강하게 나는 이 단체의 김기종 대표라는 사람이 피습을 했어요. 그때는 커터칼이 아니라 과도로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혀서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다행히 경동맥은 피해가지고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살인 미수 혐의, 이때는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어. 왜냐하면은 커터칼이 아니라 과도를 사용했다. 그리고 과도를 사용하고 얼굴뿐만 아니라 목 주변을, 목 부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서 12년형이 떨어졌어요. 이제 2015년에서 12년형이면은 2027년까지니까 이 사람은 지금 깜빵에 있는 상태인데, 뭐 개량 한복 입고 막 수염 기르고 좀 이 사람도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그다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유형의 사람인데, 요 단체가 남북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그만해, 주한민군 철수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팔려 살았으니까 석방시켜달래. 이게 말이 되는, 이거 개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12년 받았으면 12년 살으셔야지. 아무튼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가석방을 시켜줘. 아무튼 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이재명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그걸 떠나서 이재명은 일단 빨리 나야죠. 빨리 나야지 재판도 받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쭉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이라던가 백현동 의혹도 해소를 해야 되니까 빨리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 테러 이후에 어떻게 구도가 진행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이재명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이나 아니면 그 주변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지는가,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재명 입장에서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진짜 위험해서, 진짜 이게 사람이 칼을 이렇게 앞으로 찌르면 사실 그 힘이 약하거든. 막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어야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위험할 뻔했으나 이거는 전화위복이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재명은 수술을 받고 그 수술 후에 뭐 전치 몇 주가 진단서가 끊길 테니까 재판 지연에 아주 합리적인 사유가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치 12주를 받았어. 그럼 12주 동안은 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재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나 저기 갔다가 칼에 찔린 거 다 아니까, 전 국민이 아니까 합리적인 사유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아프겠다, 위험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반대파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동정론과 지지층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더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낙연이나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특히나 명락회동 직후에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은, 이낙연이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는 이재명과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재명이 수술받고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신당을 창당한다고 딱 공식적으로 공표를 해가지고 신당 창당 행사를 막 해. 그러면 당연히 욕먹지.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야, 이재명은 저렇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거기다가 신당 창당한다고 뭐 행사하고 말이야, 니네가 사람이냐?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게 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을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신당 창당을 강행했다가는 좀 우스운 모습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좀 부담을 질 것이다. 그리고 비명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재명한테 뭐 사퇴하라, 뭐 아니면은 뭐 전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여러 비명, 친명 다 합쳐가지고 해라. 그리고 좀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뭐 경선 주자를 내보낼 때 비명, 친명 이런 거 나누지 마라.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지만 동정론과 이재명의 동정론과 지지층 결집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 지지층을 떼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약간 좀 아쉽게 됐어요.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좀 국면 전환,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 그냥 단박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라옴으로써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약화되면서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이슈 관련 거부권 행사에 부담감이 가중되게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 그 지지층이 좀 결집하기 시작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당 대표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그런 전화위복이 된 사건이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프고 놀랍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대중 유세를 떠나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면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이 좌파들 뭐 욕만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